이번에 지역주택조합 사건 집단소송인데 저희가 31명 대리해가지고요. 울산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이제 그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했고 전부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한 6천에서 8천 정도 내셨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더 많은 돈까지 받게 됐는데 저희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처리하다 보니까 아주 기념비적인 판결이 몇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저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가 인정이 돼서 가입 계약이 해제가 되고 저희 의뢰인들께서 납입금을 전부 반환받게 되는데요. 현저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 뭐냐면 어떤 계약이 돼 있을 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아주 현저하게 변경이 됐고 그 현저한 사정 변경에 대해서 쌍방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정 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시킬 경우에는 계약 쌍방이나 또는 한 일방 당사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인 민법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라든가 아니면 담보 책임을 인한 계약 해제 이 정도만 있지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 타당성, 계약을 봤을 때 법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쌍방 당사자가 그 계약의 기초 내용으로 삼았던 것들이 예상할 수 없이 아주 현저하게 변경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계약을 그 상황마다 엄격히 면밀히 따져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계약 해제를 이제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그런데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건도 현저한 사정 변경에 의해서 해제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울산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은 처음에 세대수를 1973세대라고 광고를 했어요. 2000세대 가깝잖아요. 그리고 상당한 대단지고 우리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보다 아무래도 편의시설이 같이 집적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이제 분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줄었냐면 한 770명까지 735명까지 줄었다가 조금 증가해서 800세대가 조금 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제 60%가 줄은 세대 수가 줄었고 사업 부지도 처음에는 7만 6천 제곱미터라고 했다가 반도 안 되는 3만 4천 제곱미터까지 줄었습니다. 또 동호수 지정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조합도 가입자를 받았을 때 동호수를 지정해가지고 가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규모가 줄면서 원래 20개 동이 12개 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 의뢰인들께서 이제 계약서에 써있는 동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돼 있고 나중에 그냥 무작위 추첨하게 바뀌었어요. 물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보면은 언제든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사업 규모 변경에 따라서 동호수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어느 조합들은 각서까지 쓰게 하죠. 사인하게 해가지고 바뀌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정도는 절반적 밖에 안 되게 바뀐 거는 너무나 현저한 사정 변경이죠. 만약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알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계약은 사실 누구나 체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렇게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고 또 결정적으로 이 조합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할 때 광고에 추가 분담금 평당 640만 원 확정 공급가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2019년 11월이 돼가지고 임시총회를 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세대별로 6천만 원씩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추가 분담금 없다는 게 거짓말이죠. 사실은 물론 주장을 하죠. 바뀔 수도 있다고 다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총회를 해가지고 바꾼 거다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들이 추가 분담금 없다고 광고를 해놓고 나중에 총회를 통해서 추가 분담금이 나왔으니까 내야 된다. 당신들이 총회를 한 거다.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추가 분담금 없다고 했지만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사업 진행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여기 또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이 하는 이제 나쁜 관행인데 처음에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하기로 한 그 세대수의 과반수는 돼야지만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유령 조합원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명의만 빌려주세요. 한 몇십만 원 줄게요. 돈 100만 원 줄게요 해가지고 사람 명의만 빌려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명의 변경 시켜주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령 조합원이 있어가지고 이 유령 조합원으로 된 사람들 저희가 특정을 해서 증인으로 불렀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적도 없고 명의만 빌려줘서 이렇게 증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유령 조합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낼 그런 의사도 없고 추가 분담금 나오더라도 서로
의사도 없는데 그 이름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돈을 내고 들어온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돈까지 자기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제 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유령 조합원이 많으면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추가 분담금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내 명예를 가지고 돈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가입할 때 이런 유령 조합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입 당연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계약 해제를 인정받게 됐고 전액 다 돌려받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 울산지방법원에서 된 판례인데 저희가 뭐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진행해 오다 보니까 법원들 간의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 울산지방법원 쪽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증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면 과감하게 인정해주는 재판부가 많아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내가 해제를 하고 싶고 처음에 약속과 너무나 다르다고 한다면 이런 현저한 사정 변경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해제를 하고 납입금 반환 청구를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니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